200만 취소됐지 국가가 잘못된 결정을 한 거에 대해 가지고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있습니다. 저도 긴장을 했었는데요. 바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유서 소동이었습니다. 다행히 반나절 말에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발견이 돼서 현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폭로에서 시작해서 유서 소동까지 이어진 신재민 폭로 사태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자, 금요일에 이슈 완전 정복, 오늘도 배상훈 교수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배 교수님, 어제 이어 오늘도 지금 인터넷 검색어 순위에 신재민이라는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유서 소동이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시간 순서로 보자면은 그저께 밤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저께 밤에 그 신재민 전 사무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의 지금까지 상황에 대한 걸 청원으로 올렸습니다. 네. 올린 다음에 어제 이제 아침이죠. 7시쯤에 자신의 주거지인 신림동에 있는 고시원 쪽에 어떤 자기 그 유서 비슷한 형태로 방에다 뭘 남기고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이제 봉천동 쪽에 어떤 모텔에 가서 자신의 모교의 어떤 학생 게시판에 관련된 좀 안 좋은 걸 암시하는 형태의 게시판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네. 공간은 3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게시판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인한테 어떤 안 좋은 문자를 보내면서 그 지인이 이제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경찰이 이 IP 추적을 통해서 이 신재민 사무관을 찾게 되는 그런 시간적 경과를 갖겠습니다. 이 신재민 전 사무관이 사실 뭐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주장도 얘기를 했고 기자회견까지 했단 말이죠. 이렇게 자기 주장을 좀 강하게 얘기했던 분인데 이 사람이 왜 갑자기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의아합니다, 사실. 네, 그러게요. 아무래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까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떤 소신을 가지고 폭로를 했을 때, 폭로라기보다는 의혹을 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론이 그렇게 우호적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한다든가 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기재부나 청와대 쪽에서 해명이 나왔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쪽의 의견도 좀 있어 보이기도 했고 이제 민변에서는 그렇죠. 민변 전체 차원은 아니고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몇몇 분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겹치면서 나름대로는 소신을 가지고 했던 행동인데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뭐 기재부를 그만두기 전에 혹은 그만두고 나서라도 내부에서의 문제제기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있었더라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증을 거쳤고 했다라면 조금 더 그래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다라면 그걸 다시 또 어떤 형태로든 들고 나왔을 때 조금 더 이제 많은 호응을 얻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신재민 사무관의 주장을 이제 3가지로 크게 보더라고요. 적자 국채 발행, 바이백 취소 그리고 KTNG 사장 선임과 관련한 인사 개입 이렇게 3가지인데 정치권에서 이제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뭐 만지고 키웠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태를 좀 더 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그 기재부에 있을 때 여러 어떤 다양한 경로의 문제 제기를 해왔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그 과정에서 이제 그만두게 됐다고 하면은 연결성이 존재하고 그게 이제 공익제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텐데 그때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문제 제기를 했을 수 있지만 나타나는 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왜 유튜브 쪽에서 뭐 한 거지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는 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지금 와서 왜? 그리고 이제 그런 형식도 좀 이상한데 그런 형태가 되니까 그런 형태의 어떤 공익제보일까 아닐까에 대한 논란을 이제 정치권에서 또 받아 안아갖고 계속 확장시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꾸준히 어떤 문제 제기를 해왔고 본인의 문제 제기는 이거 아닙니까? 어떤 큰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외부적인 영향력보다는 공론장을 열어갖고 해는 것이 마땅한데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누가 뭐 압력을 놓고 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더 밝혀졌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 제기라면 사실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상하게 정쟁으로 이렇게 비화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좀 지금 사건 자체가 커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낀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양 변호사님 어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이 그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해 가지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밝혔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은 이제 경제부총리에서 물러났고 자연인 신분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고민이 많으셨겠죠. 직속 어떻게 보면 후배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 김종현 부총리도 34년 동안 공직에 몸을 남았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재민 전 사무관의 어떤 의혹 주장에 따르면 뭐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조차도 외부 압력 때문에 마치 본인의 일을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또 묘사도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얘기를 안 하실 수는 없는 입장이었는데 입장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신사무관의 소신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큰 그림에서 본다라고 하면 신사무관이 거기서 빠져 있지만 이 공론화 토론 과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가올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을 거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한 것인데 신사무관이 그 큰 그림을 못 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좀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김동연 부총리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신재민 사무관에게 한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본인의 이제 아드님 얘기까지도 해서 좀 가슴 아픈 얘기로 내 신재민 사무관 또래의 아들이 있었다. 사실 그 아들을 잃고 난 뒤에도 공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장례나 이런 것도 치르지 못하고 본인이 일을 했었던 일화가 나중에 알려지면서 굉장히 김동연 총리가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좀 고개를 끄덕였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셨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꺼내셨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마음은 알겠으나 순수한 의도는 알겠으니 극단적인 선택이 나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아버지 같은 그런 충고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소동을 잠시 되짚어보면요. 112에서 신고가 접수가 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고요. 언론이 그 과정에서 인터넷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가짜 뉴스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극단 선택의 조짐이 보인 상태에서 경찰은 표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그것을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인터넷에 공개가 되는 과정이고 그것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걸 보게 되면은 오히려 더 암시 효과를 거쳐갖고 극단 선택을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극할 수 있다.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것은 수사당국이라든가 수색당국하고 의논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그분의 안전이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그분을 자극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적어도 이런 공적 언론은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일보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 낸다 하더라도 어떤 과정을 거치거나 충분히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유서가 거의 10분 내에 막 나왔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날 일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이고 생명이니까요. 그렇죠? 어제 유서 소동으로 신 씨 부모님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대학 선후배들이 신 씨 입장을 헤아려 달라 이런 호소문도 냈는데 원래 기자회견 하려고 했다가 이제 호소문으로 밤에 대체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좀 이런 소모적인 논쟁 좀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목소리들도 좀 높고요. 어떻게 사실 보십니까? 어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각 당에서는 이제 서로 여권과 야권이 당신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바람에 이 신사무소원이 힘들어서 서로 책임을 묻는 그런 좀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좀 벌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논쟁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재부나 청와대 해명 중에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명확하게 해명할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해명을 했으면 좋겠고 그 외의 부분이라면 특히 신 전 사무관 본인도 본인이 생각했던 부분과 혹시 그때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부분이 남은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좀 정확하게 조금 더 해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언론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귀를 기울여 주긴 할 거거든요. 잘못된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정리를 하는 쪽으로 좀 얘기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하고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가 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 김태우 전 수사관이 어제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또다시
소환이 됐다고 하는데 어제 오늘 지금 강도 높은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이제 핵심이 될까요? 핵심은 그겁니다. 대검찰청 감찰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었던 문건이 몇 건 안 되는데 어제 이제 검찰청 들어갈 때 그 USB라든가 문건을 상당히 많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산해낸 첩보 관련된 문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실제로 본인이 스스로 한 건지 아니면은 윗선에서 어떤 뭐 지시나 이런 걸 받아서 했는지에 대한 구분을 그러니까 수사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한 거다라고 지금 김태우 수사관은 하는 거고 네. 근데 다른 청와대에서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하려고 지금 증거가 수사를. 있느냐? 예, 그렇죠.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지금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다. 어제 검찰 조사 마치고 돌아가면서 김태우 수사관이 조만간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 혐의로 누설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성립이 됩니까? 일단 고발이라고 하는 거는 뭐 피해 하면 당사자 하는 제3자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네. 부분이긴 한데 현재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민정수석하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수사도 그래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김태우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 직접적인 직속 상사였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주장이 입증할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거 꺼내놔라 이런 얘기군요. 본인은 직접적으로 이제 박형철 비서관에게만 직접적으로 연락을 했었고 사실은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나 아니면 이제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김태우 수석관이 직접 어떻게 보면 상대했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막연하게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